네, 안녕하세요. 드라이빙 인스트럭터 양우람입니다. 네, 붉은색으로 치장된 어떤 묘한 공간에 왔어요. 오늘이야말로 제가 드라이빙 인스트럭터로서 그리고 페라리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인스트럭터로서 여러분께 제대로 무언가를 좀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페라리에서 최신형 미드십 슈퍼카가 나왔는데요. 이 차는 시대를 역행하는 차입니다. 네, 시대를 역행하는 건지 시대를 앞서가는 건지 한번 저랑 이 페라리 296 GTB 코리아 프리미어에서 이 차를 같이 보면서 한번 느껴보도록 하시죠. 네. 여기는 아직 전시 행사장은 아니고요, 대기실입니다. 엔진이죠. 그냥 봐도 엔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다른 행사에서는 이렇게 엔진을 가져온 적이 없었어요. 페라리에서 드디어 뭔가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엔진이 상당히 짧죠. 6기통이에요. 자, 3개, 6기통 엔진에 하이브리드를 접목시켜서 830마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엔진을 이 신형 296 GTB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실제 오프닝 보면서 이 차가 정말 어떻게 생겼고 어떤 느낌의 차인지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최신형 페라리 296 GTB가 제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도 지금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영상이나 사진으로 볼 때보다는 역시 페라리는 바로 앞에 놓고 눈으로 직접 이 뷰를 흡수를 해야지 이 느낌이 온다는 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외모로 봤을 때 이 차는 이번에도 성공하겠구나, 정말 시장에서 제대로 많은 분들을 이제 유혹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차를 소개할 때 시대를 역행한다고 소개를 드렸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분명히 최신형 차인데 다른 차들이 다 몸집을 키우고 더 편안하고 더 빠르게만 만들 때 이 차는 대폭 몸집을 줄였습니다. 더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바퀴의 거리들입니다. 자, 드라이버가 이제 여기 안에 앉아 있겠죠. 이렇게 앉아 있었을 때 드라이버의 엉덩이로부터 뒤에 휠까지의 거리, 그리고 스티어링을 잡은 이 손으로부터 앞휠까지의 거리, 그리고 앞휠 양쪽 두 개 사이의 거리, 뒤휠 사이의 거리, 이러한 것들이 바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느냐, 페라리가 얘기하고 있는 펀트 드라이브의 그 감성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예요. 이거는 태생적인 거기 때문에 나중에 뭐 서스펜션이나 타이어를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 끌어올릴 수가 없는 태생적인 부분입니다. 이 차의 휠 베이스 거리는 2.6m입니다. 2600mm인데 페라리 스포츠 라인업에서 휠 베이스가 2600이었던 때가 언젠지 혹시 아시나요? 360 모데나의 휠 베이스가 바로 이 차와 같은 2600이었습니다. 내 신경이 바퀴와 노면이 만나는 점과 내가 느끼는 이 포인트, 사람 있는 포인트가 정말 짧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앞이나 뒤에서 봤을 때 윤거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양쪽 바퀴 사이의 거리예요. 그러면 차의 모양이 위에서 봤을 때 완전 직사각형이 아닙니다. 어떤 모양이냐면 바퀴에 내 점을 찍었을 때 이 사각형이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이 차의 성격이 좀 결정이 됩니다. 운동 특성이. 근데 F8이랑 이 차를 비교를 해보면 이 차는 비율적으로 앞은 더 비율적으로 넓어지고 뒤는 더 좁아졌어요. 물론 이 차의 폭이 좁기 때문에 넓이 자체는 이 차가 좁습니다. 하지만 나누기를 해보니까 F8은 자, 뒤쪽이 1이면 1대 1.018, 근데 이 차는 1대 1.020. 조금의 차이지만 그 역사다리꼴 모양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플랭크 자세 아시죠? 운동할 때 플랭크 하다가 잘못하면 이제 엉덩이 무거우신 분들 휙 이제 넘어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뒷다리를 조금 펴면 훨씬 더 편해집니다. 운동은 제대로 안 되겠지만 이 차 같은 경우는 플랭크 할 때 뒷다리가 상당히 모아져 있는 그런 성향인 거예요. 그래서인지 뒤쪽에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 그냥 레이싱 트랙이 아니라 길이 막 춤을 추죠. 엉덩이가 춤을 출 것처럼. 그래서 이 차는 이 바퀴의 그 위치나 차 크기만 봐도 정말 도로에서 춤추듯이 재밌게 탈 수 있는 차로 만들어진 차다.
다음은 디자인입니다. 이 차 바로 전에 나왔던 차가 바로 SF90 스트라달레인데, 그 차가 나왔을 때 앞으로의 페라리 미드십은 이런 디자인 큐를 가질 겁니다 라고 했어요. SF90 스트라달레의 동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근데 요즘 페라리들이 정말 무서운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역사를 팝니다. 디자인 요소에 옛날에 그 시대를 풍미하던 그런 페라리 모델들의 모양들을 넣어놨어요. 자, 리어를 보시면 리어 허벅지 라인 보세요. 잘록하게 들어갔다가 훅 튀어나오죠. 이게 250LM, 르망에서 우승한 250LM 레이스카에 있었던 그 허리와 허벅지 라인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뒤쪽 이제 윈드스크린, 제 뒤쪽 유리가 완전히 90도로 딱 깎여 있죠. 수직으로 지지대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버트리스라든지 이러한 디자인에서는 또 246 디노 페라리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는 상당히 미래적이지만 디테일들을 보다 보면 이쪽 뒤쪽이 싹둑 잘라진 이런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페라리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도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미래적인 디자인이지만, 한편으로는 진팬들 있죠. 이런 클래식한 요소를 보게 되면 안 살 수가 없겠다. 특별하게 윙이라든지 디퓨저를 엄청 과격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공기가 이렇게 들어왔다 나가는 이러한 바디의 라인 자체를 통해서 에어로다이나믹 성능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한 가지 제 눈에 띄는 건 이 부분 보시면 상당히 갈라져 있죠. 갈라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고속에서. 그러면 250km의 시속, 그 속도에서 이 부분이 확 올라오면서 뒤쪽을 누르는 그 힘이 100kg이 증가한다고 해요. 제가 이제 이 차를 위한 트랙 행사를 기획을 하고 이제 운영을 할 텐데, 용인 트랙 같은 경우에 7번 코너가 아주 고속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돌아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한 270km에서 빵 밟아가지고 한 100km까지 줄일 때 뒤가 뜨겠죠. 하지만 이 차는 뒤에 그 순간 100kg 이상의 사람이 앉은 것처럼 뒤가 눌려지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쑥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너무 빨리 타고 싶어요. 전 드라이버로서 정말 그 순간을 느끼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루프 높이가 F8 트리부토보다 더 2cm 낮아졌는데도 헤드룸이 지금 이 정도 있어요. 그 얘기는 상당히 아래로 내려와 있네요. 시트 포지션 자체가. 페라리 로마 그리고 SF90 스트라달레에서 이렇게 풀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됐고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됐는데, 지금 디자인을 봐서는 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쪽에 실내에서 엔진을 볼 수는 없지만 그 이유 중 하나는 엔진이 상당히 낮게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뒤 보시면 터보차저만 보이지 그 밑에 있는 엔진 블록은 정말 저속에 꺼져 있거든요. 엔진을 120도로 이렇게 펴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요. 모든 이런 설계나 디자인이 운전 재미에 상당히 최적화되어 있다. 또 사운드에 있어서도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F8에서 상당히 여성적인 8기통이었던 그 사운드가 이 6기통 고RPM 엔진에서 뭔가 다르긴 다를 텐데 어떤 느낌일지는 제가 이 차를 가지고 이제 행사를 하고 촬영을 앞으로 많이 하면서 충분히 느낀 거를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리브TV 계속 봐주시고요. 이제 나머지는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엔진을 다시 보고 싶어서 엔진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공간으로 다시 왔습니다. 6기통 페라리라고 현행 F1 엔진도 V6, 그러니까 6기통의 하이브리드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F1이라든지 레이스에 사용을 했던 과거의 유명한 페라리들은 6기통 엔진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정통성이 있고, 그리고 완전히 새로 설계를 하면서 페라리가 무슨 6기통이야 하는 사람들의 약간 입을 입틀막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해요. 시스템 출력이 830마력이에요. 그래서 F8 트리뷰터나 488 피스타가 8기통 터보로 만들던 그 720마력을 훌쩍 뛰어넘고 있고, 실제로 랩타임이 이 차 아까 조금 가볍고 날렵하게 생긴 거 보셨죠? 무게 1470kg입니다. 어지간한 그냥 정말 작은 소형 스포츠카나 승용차보다도 가벼운 그런 무게인데 830마력을 집어넣다 보니까 페라리 레이싱 트랙 티오라노에서의 랩타임이 81초. 이게 812 슈퍼패스트보다 빠르고요. 심지어 정말 과격한 미드십차 488 피스타보다도 빠른 기록을 지금 새로 나온 이 어린 녀석이 만들어버리게 됐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이렇게 넓게 펴진 V6 엔진이고요. 배기량이 2.9L예요. 2992cc인데 생각해보면 3.0급의 엔진인 거거든요. 그 정도 엔진으로 아무리 터보를 하나 두 개 달았다고 해도 830마력, 엔진만으로 해도 663마력을 어떻게 만들어냈을까. 이 부분이 바로 페라리의 자신 있는 그 기술,
어떤 기술을 집어넣고 어떻게 비싸게 만들어도 다 이건 팔릴 수밖에 없다는 그 자신감이 드러나는 거예요. 레이스 엔진 같은 경우에는 만들고 싶은 대로 그냥 만들어서 내놓으면은 어차피 한 경기만 쓸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런 양산형 엔진에 이런 초고출력을 만들어내려면 어느 나라 어디에서 무슨 기름을 써서 어떤 사람이 이 차를 운영을 해도 고장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초반에 고장나면 그게 다 워런티로 처리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어떤 환경에서도 이 정도의 출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는 소재, 정밀성, 그리고 F1에서 이제 갈고 닦은 이 실린더 내부의 압축, 압력이라든지 그 화염이 피스톤을 확 밀어낼 때 화염 불꽃이 어떻게 이제 움직여서 이걸 밀 것인지 그 불 조절이라고 할까요? 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주 세밀한 세팅이 돼 있는 엔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쌀 수밖에 없고 좋을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에서는 약 300분 정도가 예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추가 예약도 받고 있다고는 하는데 가격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도 지금 예약을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 해요. 아마도 이 차의 가격은 뭐 3억 후반에서 4억 정도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행사에서 이 차를 얼마 안 있으면 만나게 될 건데 너무나 궁금합니다. 왜냐면 펀투 드라이브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진부할 수밖에 없는 뻔한 말을 페라리에서 이 차에다가 계속해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얘기는 이 차를 정말 운전해보면 뭔가 다를 것이다. 그리고 페라리 방식의 펀투 드라이브를 정말 심어놨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요. 저희가 카리브 TV에서 이 차를 실제로 또 주행을 해보면서 그러한 부분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드라이빙 인스트럭터 양우람이었습니다.